세상이 변하고 타락해도 군인은 변하지 말아야 한다. 군인의 영원한 연인, 조국을 위해 오로지 희생만을 보여야 한다. 그날의 일기는 그의 유서가 됐는데요. 조국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한 군인의 삶을 사셨을 것 같아요. 그는 어떤 길을 걸어왔을까요? 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상병 옹성우입니다. 그날 군대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입니다. 같이 쓸래? 너희 집 가는 방향이야. 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이혜선입니다. 그날 군대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솔빈입니다. 잘하는 장난치고 잘하는 거야? 탕수육 피자! 오늘은 좀 무거운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솔빈 씨는 장례식을 떠올리면 어떤 장면들이 연상이 되시나요? 저는 이별, 그리움, 아픔, 슬픔 이런 단어들이 연상이 됩니다. 네. 하얀 국화꽃 사이에 있는 영정사진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남겨진 가족의 심정은 어떨 것 같아요? 아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을 것 같아요. 감히 유족분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는 없지만 정말 많이 마음이 미어지고 슬프고 아프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유족의 슬픔은 정말 어디에 비할 데가 없을 것 같아요. 2010년 3월 6일에 공군 제18전투비행단 기지 강당에서 영결식이 거행됐습니다. 군복을 입은 오충현 대령, 어민혁 소령, 최보람 대위의 영정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영정사진 속에 밝게 웃는 세 사람의 모습에 조문객들은 탄식했고 유족들은 오열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밝게 웃는 모습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하면 너무 슬프고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오충현 대령의 가족은 냉정하리만큼 누구도 흐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고 의연한 모습이었어요. 가족을 잃은 슬픔이 참는다고 참아지는 게 아닌데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죠? 오충현 대령의 유족들이 담담하고 의연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오충현 대령의 일기장입니다. 아, 몇 장을 넘겨보시면 1992년 12월 11일에 쓴 일기가 있을 거예요. 네. 이날 일기는 오충현 대령이 공군사관학교 시절부터 절친했던 전우의 영결식에 다녀와서 쓴 건데요. 성민 씨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내가 죽는다면 우리 가족, 부모, 형제, 아내와 자식들은 아들과 남편, 아버지로서 훌륭한 군인으로서의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담담하고 절제된 행동을 보였으면 한다. 그 다음 장례식은 부대장으로 하고 유족들은 부대에 최소한의 피해만 줄 수 있도록 절차 및 요구사항을 줄여야 한다. 조국이 나를 위해 부대장을 치르는 것은 나를 조국의 아들로 생각해서이기 때문이다. 가족은 이 일을 명심하고 가족의 슬픔만 생각하고서 경거망동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오히려 나로 인해 조국의 재산이 낭비되고 공군의 사기가 실추되었음을 깊이 사과할 줄 알아야겠다. 남겨진 가족들에게 슬픔을 자제하고 조국과 부대를 먼저 헤아리라고 당부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다음 장에는 이런 내용도 써 있어요. 세상이 변하고 타락해도 군인은 변하지 말아야 한다. 군인의 영원한 연인, 조국을 위해 오로지 희생만을 보여야 한다.
오충현 대령님은 조국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참 군인의 삶을 사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조국애를 실천했던 오충현 대령. 그는 어떤 길을 걸어왔을까요? 지금부터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오충현 대령이 자신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 가족에게 절제와 명예를 당부하는 일기를 썼잖아요. 근데 마치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는 것 같지 않았나요? 그러니까요. 미리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이런 일기를 썼던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충현 대령은 전투 조종사였거든요. 전투 조종사들은 출격 때마다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조국의 영공을 수호하기 위해 험난한 길을 선택합니다. 너무 위험한 임무인데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전투조종사의 길을 선택하셨던 거죠? 맞습니다. 오충현 대령이 쓴 그날의 일기는 18년이 흐른 2010년 3월 2일에 그의 유서가 됐는데요. 그날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날은 아침 일찍부터 유사시를 대비한 비행훈련이 계획돼 있었습니다. 오충현 중령은 제18전투비행단의 105 비행대대장이었는데요. 그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머물러 있었어요. 바로 최보람 중위였어요. 왜요? 최보람 중위가 비행훈련을 마치고 전투비행대대에 전입한 지 얼마 안 된 조종사였거든요. 부대 지휘관으로서 신임 조종사가 걱정되고 신경 쓰였던 거군요. 맞아요. 이날 훈련도 최보람 중위의 공중기동 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지휘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되고 긴장되는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이날 오후 12시 20분에 두 대의 전투기가 강릉 제18전투비행단의 활주로를 순식간에 박차고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륙한 지 5분 만에 레이더에서 사라졌고 통신까지 두절됐어요. 전투기 두 대는 강원도 황병산 정상 부근에서 발견됐는데요. 안타깝게도 온전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기체 잔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쾌쾌한 기름 냄새, 살점이 타는 냄새까지 났어요. 나뭇가지에는 낙하산이 찢어진 채로 걸려 있었습니다. 전투기가 추락했을 때 어떤 충격을 받았을지 정말 너무 안타깝네요. 거기다가 엿가락처럼 휘어진 열쇠며 종이처럼 구겨진 지갑까지 발견됐습니다. 당시에 상대적으로 비행 경험이 많았던 어민혁 대위가 조종석이 한 개인 F5E에 탑승해 있었고 최보람 중위는 조종석이 둘인 F5F 전투기에 타고 있었어요. 그럼 오충현 중령님이 최보람 중위가 조종하는 전투기의 후방석에 탑승하신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날 비행 스케줄에는 오충현 중령의 이름이 없었어요. 네? 아니 그런데 왜 전투기를 탑승하신 거예요? 오충현 중령은 신임 조종사와 함께 비행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알려주고 새로운 기동 전술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대대장으로서 지상에서 조종훈련을 지휘할 수도 있었는데 말이죠. 정말 지휘관으로서 책임감이 강하셨고 후배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F5E에 탑승했던 어민혁 대위는 투철한 희생정신과 사명감으로 성실하게 근무했고 뛰어난 사격 실력으로 대대 사격을 전담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임신 8개월이었던 아내와 어린 딸을 남겨두고 떠나서 주위에 안타까움이 더했죠. F5F 전투기에 탑승했던 최보람 중위는 남다른 성실함으로 기본 비행 훈련 과정에서 단장상과 고등 비행 훈련 과정에서 남부 전투 사령관상, 작전 가능 과정 교육에서 작전 사령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늘이 너무 빨리 데려가신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정부는 순직 조종사 3명의 공로를 인정해서 1계급 특진과 조국 훈장을 추서했습니다. 무려 2,792시간의 비행 기록을 보유하고 있던 베테랑 전투조종사 오충현 중령은 이렇게 공군 대령이 됐습니다. 다른 동기생보다 먼저 대령이 됐지만 가슴 아픈 진급이었습니다. 공군이 밝힌 3명의 조종사의 순직 원인은 공간 정의 상실이었습니다. 공간 정의 상실이요? 그러면 공간 감각을 잃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비행 착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원래 2차원 공간에서 직립 보행을 하기에 적합하게 조물주가 설계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새를 흉내내면서 3차원 공간에서 이제 기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이렇게 경사진 상태로 계속 비행을 하게 되면 비행기는 실제로 경사가 져 있는데 그거 자체를 수평 비행으로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특히 이제 이런 상황이 야간 비행이나 구름 속에 들어갔을 때 이제 그럴 때 주로 많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고 이제 그때 당시로는 이제 편대가 그 구름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2대가 편대로 가니까 이 비행기에서 시선을 뗄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내리면 날개끼리 부딪힐 수도 있으니까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던 거죠. 지극히 인간적이기 때문에 누구나 범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비행 착각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은 절대 아니죠. 오충현 대령은 공군 사관학교 시절부터 각종 상을 휩쓸었습니다. 학업 성적이 우수한 생도에게 주는 학업상부터 공수훈련 때 용맹성을 발휘한 생도에게 주는 공수선행상을 받았고 졸업식 때는 공사수석 졸업자로 선정돼 대통령상까지 받았습니다. 저는 오충현 대령하고 공군사관학교 38기 동기생이었습니다. 참 탁월한 사람이었다. 학업이랄지 체육, 군사훈련 부분에서 항상 앞서갔죠. 학업상, 그다음 무용상, 종합우등을 매 학기마다 했었고 상을 타게 되면은 사관학교에서는 이 정복에 왼쪽 가슴에다가 그 상 수만큼 이 기장이라는 걸 달거든요. 이 친구는 왼쪽 가슴이 가득 그 기장으로 찼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아무튼 4년간 그런 노력 그 대가로 이제 수석 졸업을 했었죠. 오충현 대령은 꼭 기록을 하더라고요. 그 매일매일 일기를 쓰면서 자기 생각들을 그때 정리하면서 아마 그런 글을 쓰면서 군인으로서 사생관을 많이 확립하지 않았는가 싶어요. 고 오충현 대령하고는 같이 인관을 해서 18비 112 전투 비행대죠. 그러니까 조종사가 비행 훈련을 끝나게 되면 첫 번째로 가는 직장, 거기에서 이제 91년도 대략 한 10월부터 94년 5월까지 2년 6개월 정도 같이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 친구는 열심하고 열정, 이 2가지 정도 키워드로 제가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열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누구나 처음 새로운 그 기종에서 비행훈련을 하다 보니까 그거에 관련된 학술 지식 이런 부분들도 같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 학술적인 그 공부를 게을리하게 되면 나중에 자기가 리더가 돼서 가르쳐 줄 게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비행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열심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2번째 키워드는 이제 열정입니다. 열정. 비행 이외에 이제 전투대대 생활은 그거 이외에 선후배들하고 관계, 그다음에 정비사, 무장사, 여러 그 조직들하고의 그 상하, 수평적인 관계가 있거든요. 모든 것에 열정적으로 참여를 했죠, 이 친구가. 열정이라는 건 제가 이제 나중에 지휘관까지 다 끝내고 나서 보니까 그건 지휘관이 반드시 가져야 될 자질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열정이 있어야 뭔가 문제점이 보이면 고치기도 하고 개선하기도 하고 이렇게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데 고 오충현 대령은 그것을 중위, 대위, 이 초급 장교 때부터 그런 자질을 쭉 이렇게 쌓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 개인적으로 보면 열심이었고 조직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주 열정적이었다. 이렇게 두 단어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충현 대령은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에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참 군인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은 공군사관학교 생도 시절에 쓴 일기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요. 성민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1986년 8월 13일. 훗날 나에게 내 몸을 바칠 기회가 주어진다면 기꺼이 조국과 민족을 위해 이 한 목숨 바치겠다. 나의 가장 큰 기쁨은 이때를 두고 말할 것이다. 깨끗한 마음을 갖고서 생활하고 오직 조국만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면 나는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정말 대단하시고 너무 뭉클한데요. 정말 존경스럽고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자신의 목숨보다 조국을 사랑했던 오충현 대령의 애국심은 그의 아들에게로 이어졌습니다. 상철 씨는 아버지가 국가유공자라서 대체 복무를 할 수도 있었는데 육군 최전방 부대에서 군복무를 마쳤습니다. 당연히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공군에 입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공군에 입대를 해서 특별 대우를 받게 될 상황을 염려한 거예요. 다른 병사들이나 부대에 불편을 끼치기 싫었던 거죠. 아버지가 보셨으면 얼마나 기특해 하셨을까요? 오충현 대령은 공사 생도 시절부터 소소한 일상이나 전투기 조종사의 애환을 일기에 담았는데요. 이 일기는 2000년 12월 21일자로 끝나 있습니다. 왜 순직하기 전까지 10년 동안은 일기를 안 쓰셨나요? 선임 편대장을 맡으면서 그의 일기장은 전략적 리더십을 비롯한 국제관계 같은 다소 무거운 주제로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나요? 장차 전투비행단의 지휘관 참모나 비행대대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셨던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는 우리 공군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했습니다. 와, 너무 멋지셨던 분이네요. 오충현 대령은 전투조종사의 길이 아무나 갈 수 없는 험난하고 위험한 길이지만 누군가는 가야만 하는 길이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누군가가 자신이란 것도요. 정말 눈물이 날 만큼 우직하고 고증 군인 정신을 지닌 분이셨네요. 네. 오충현 대령은 43세로 짧은 삶을 마감하기까지 자신을 전투조종사로 키워준 조국을 누구보다 사랑했고 그 하늘을 지키는 참 군인이 되기 위해 애썼습니다. 바로 지금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국민을 위해 매일 목숨 걸고 헌신하는 전투조종사를 비롯한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이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입니다.